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김병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이신데요. 평소에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시고 비타민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건강식품도 여러 가지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손자가 놀러 왔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를 번쩍 안아 올리려고 했는데 팔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셨대요. 제대로 앉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체중계에 올라가 봤더니 몸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허벅지 둘레를 재보니 3년 전보다 무려 4cm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마다 헐렁한 게 느껴지셨던 게 이해가 됐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근육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지방이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건강에 그렇게 신경 쓰시던 분이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전보다 훨씬 힘드신가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으신가요? 손에 힘이 없어서 병뚜껑을 따기가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어르신 10분 중 한 분은 근감소증을 앓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근감소증이 사망 위험을 2배에서 4배까지 높인다는 겁니다. 2036년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질병 코드를 부여했고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정식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도 이게 그냥 늙으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좋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감소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8가지 채소가 여러분의 근육을 살립니다. 오늘 그 8가지를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채소들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에서 무엇을 배우실 수 있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감소증이 왜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지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위험한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둘째, 지금 바로 내 근육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자가 진단법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 8가지 채소를 8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왜 그 채소가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 식단표를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병이라는 걸 모르십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되면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매년 3%에서 4% 가까이 줄어듭니다. 10년이면 30에서 40%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근육은 한 번 줄어들면 다시 만들기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잠깐, 그러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근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지키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심지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치 집의 기둥과 같은 겁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지붕도 벽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근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560명을 6년 동안 추적조사한 연구에서 근육량과 근력이 모두 부족한 분들의 사망 위험이 4.1배나 높았습니다. 보행 속도까지 느리면 사망 위험이 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5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겠습니까? 그리고 낙상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근력 저하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낙상 후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근감소증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감소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왜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걸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제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단백질 합성 능력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이 그걸 아주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이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젊은 사람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재료를 줘도 공장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더 좋은 재료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만성 염증입니다. 의학 용어로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조금씩 쌓입니다. 이 염증 물질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이 염증 때문에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빠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들이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드니 근육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성장 호르몬도 줄어들면서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70세의 몸은 20세의 몸과 같은 자극을 줘도 훨씬 천천히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밥만 드시고 단백질 반찬은 조금밖에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떨어졌으니까요.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재료를 투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인, 단백질 합성 능력 저하, 만성 염증, 호르몬 변화, 이것들이 합쳐져서 근감소증을 만듭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근육 상태가 지금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5가지 자가 진단입니다. 첫 번째, 악력 테스트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5초 동안 버텨보세요. 손이 떨리거나 버티기 힘드시면 위험 신호입니다.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악력계로 재시면 되는데요. 남성의 경우 28kg 미만, 여성의 경우 18kg 미만이면 근감소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력은 전신 근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손에 힘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두 번째,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팔을 가슴 앞에 X자로 교차하고 의자에 앉으세요. 그 상태에서 손을 전혀 쓰지 않고 일어섰다 앉기를 5번 반복하세요. 12초 이상 걸리시면 위험합니다. 정상은 10초 안에 끝내야 합니다. 해보실 수 있겠죠? 지금 바로 해보세요. 세 번째, 종아리 둘레 측정입니다. 줄자로 종아리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재보세요. 남성은 34cm 미만, 여성은 33cm 미만이면 근육량 부족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하체 근육량을 가장 잘 반영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심장으로 피를 돌려보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보행 속도 테스트입니다. 집에서 4m 거리를 표시해두고 걸어보세요. 5초 이상 걸리시면 낙상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정상 보행 속도는 초속 1m, 그러니까 4m를 4초 안에 걸어야 합니다. 보행 속도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학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5번째, 체중과 옷의 변화입니다.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인데 허벅지 둘레가 줄고 바지가 헐렁해지셨다면 이게 바로 근감소 비만입니다. 겉으로는 살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근육이 사라지고 지방이 그 자리를 채운 겁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이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체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도 해당 안 되는 분들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근감소증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근감소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고밀도 단백질 전략입니다. 고밀도 단백질 전략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적은 양으로도 근육 합성 스위치를 확실하게 켤 수 있는 식품들을 골라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70세가 넘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100g이라도 더 많이 흡수되는 걸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류신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mTOR라는 단백질 합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작동해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켜는 열쇠가 바로 류신입니다. 한 끼에 최소 2.5g에서 3g의 류신을 먹어야 이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걸 류신 임계값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아무리 다른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아미노산은 라이신입니다. 류신이 스위치를 켠다면 라이신은 실제로 근육을 고치는 도구입니다. 라이신은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근육 섬유를 감싸는 튼튼한 그물망을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세가 넘으면 근육 섬유가 매일매일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 손상된 부위를 빨리 복구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라이신이 부족하면 이 복구가 안 됩니다. 자,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류신으로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고 라이신으로 손상된 근육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들이 오늘 제가 소개할 8가지 채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파리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근육을 살릴 8가지 채소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파리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8위로 갈수록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만 근육 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의 강도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8위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100g에는 약 9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검은콩의 진짜 힘은 단백질 양이 아닙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왜 검은콩이 근육에 좋을까요? 앞에서 만성 염증이 근육을 파괴한다고 말씀드렸죠?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염증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이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일반 노란콩보다 4배나 많습니다. 근육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면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그 단백질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검은콩밥으로 드시거나 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흑임자, 흑두라고도 불리는 검은콩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검은콩은 반드시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생콩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충분히 삶아야 이 성분이 없어지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압력솥에 넣고 푹 삶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8위 검은콩 기억하셨죠? 다음은 7위입니다. 7위는 핀토빈입니다. 핀토라고 하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얼룩 무늬가 있는 콩입니다.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100g당 약 9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토를 드셔야 하는 이유는 혈당을 안정시켜서 근육이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쓰려면 혈당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특히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러면 근육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가 망가집니다. 핀토에는 식이섬유와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세포 안팎으로 영양소가 드나드는 통로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근육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역할입니다.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세포 안으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핀토는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밥에 넣어서 콩밥으로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두루치기처럼 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 6위입니다. 6위는 강낭콩입니다.
파티라고도 부르는 빨간 강낭콩 다들 잘 아시죠? 100g당 약 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강낭콩을 드셔야 하는 이유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오후 근력 저하를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엔 괜찮으신데 오후만 되면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공급이 끊겼다는 신호입니다. 일반 탄수화물은 빨리 소화돼서 급격한 에너지를 주지만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후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강낭콩의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아침에 드시면 오후까지 천천히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마치 장작을 떼는 것처럼 오래 타면서 계속 열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되면은 근육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강낭콩은 팥밥 만들 때처럼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단 강낭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덜 익은 강낭콩에는 독성 성분이 있습니다. 10분 이상 충분히 삶아서 드세요. 자, 지금까지 8위 검은콩, 7위 핀토, 6위 강낭콩을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염증을 막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5위부터입니다.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질병입니다. 사망 위험을 4배까지 높입니다. 왜 생기냐면 단백질 합성 능력 저하, 만성 염증, 호르몬 변화 세 가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가지 채소 중 8위부터 6위까지 공개했습니다. 검은콩은 염증을 막아주고 핀토는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강낭콩은 오후까지 에너지를 지속시켜줍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5위부터 1위까지가 진짜 강력한 내용입니다. 특히 1위는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겁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5위는 녹두입니다. 녹두죽 청포묵으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녹두입니다. 녹두는 100g당 약 7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콩들보다 단백질 양은 적은데 왜 5위일까요? 그 이유는 소화 흡수율 때문입니다. 녹두의 단백질 소화 흡수율은 87%에 달합니다. 일반 콩이 60%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7g을 먹으면 실제로 약 6g 이상이 흡수되고 9g짜리 콩을 먹어도 60%만 흡수되면 5.4g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흡수되는 양이 더 많은 겁니다. 왜 녹두 소화 흡수율이 높을까요? 녹두의 단백질 구조가 다른 콩들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소화 효소가 쉽게 분해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부족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화가 잘 되는 녹두는 정말 최적의 선택입니다. 게다가 녹두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소화 부담이 적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나 다른 콩류가 소화가 안 되셔서 불편하셨던 분들도 녹두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녹두죽으로 드시거나 숙주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숙주나물이 바로 녹두를 발화시킨 거죠. 숙주나물도 녹두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4위는 에다마메입니다. 에다마메라고 하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풋콩입니다. 덜 익은 상태의 대두를 껍질째 삶은 겁니다. 마트 냉동 코너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100g에는 약 12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에다마메가 4위인 이유는 식물성 식품 중 가장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아미노산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려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멈춥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 시멘트, 철근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벽돌만 아무리 많아도 시멘트가 없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일반 식물성 단백질은 이 9가지 중 한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에다마메는 다릅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에다마메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근육세포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운동하거나 활동하면 근육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이 손상을 빨리 복구할수록 근육이 더 튼튼해집니다. 에다마메를 드시면 회복 시간이 단축됩니다. 에다마메는 삶아서 그냥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밥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냉동 제품을 사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셔도 충분합니다. 자, 5위 녹두와 4위 에다마메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이 남았습니다. 3위부터 1위까지가 근육 합성의 진짜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3위는 콩나물입니다. 우리 밥상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콩나물. 콩나물 100g에는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이 왜 3위까지 올라왔을까요? 콩나물을 반드시 드셔야 하는 이유는 발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가 단백질 생체 이용률을 일반 대두보다 28% 가까이 높여줍니다. 발화라는 건 씨앗이 싹을 틔우는 과정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딱딱하게 잠들어 있던 영양소들이 깨어나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가 부드러운 흙으로 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콩나물은 바로 이 발화 상태의 콩입니다. 발화 효소가 복잡한 단백질을 미리 잘게 쪼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장이 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일반 콩을 먹으면 우리 소화 효소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콩나물은 이미 반쯤 소화된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가스도 덜 차고 속도 편합니다.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동 후에 오는 피로감을 줄여줘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콩나물밥 등 어떻게 드셔도 좋습니다. 2위는 익힌 대두입니다. 대두를 삶거나 쪄서 익힌 것이요 100g당 약 18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고기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익힌 대두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이유는 류신 함량이 식물성 식품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류신이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켠다고 말씀드렸죠. 한 끼에 최소 5g에서 3g의 류신을 먹어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진다고 했습니다. 익힌 대두 100g에는 약 1.5g의 류신이 들어있습니다. 150g만 드셔도 류신 임계값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익혔다는 점입니다. 콩을 삶거나 쪄서 익히면 단백질 함량이 6에서 7% 증가합니다. 생콩의 단백질 구조가 열에 의해 펼쳐지면서 우리 몸이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서울아산병원 노화연구팀의 자료를 보면 매일 콩 제품을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유지 비율이 약 23% 더 높았습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삶은 대두를 간장에 졸여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밥에 넣어서 콩밥으로 드시면 됩니다. 두부도 대두로 만든 거니까 두부도 자주 드세요. 다만 두부는 가공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빠질 수 있으므로 삶은 대두를 추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바로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100g당 약 22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콩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단백질 양만이 아닙니다. 렌틸콩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렌틸콩이 1위인 진짜 이유는 라이신 함량입니다. 렌틸콩의 라이신 함량은 달걀 2배에 달합니다. 앞에서 라이신이 근육을 실제로 복구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손상된 근육 섬유를 감싸고 있는 콜라겐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매일매일 미세하게 손상이 일어나는데 이 손상된 부위를 빨리 복구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렌틸콩의 풍부한 라이신이 이 복구 작업을 빠르게 해줍니다. 여기다 렌틸콩에는 철분과 엽산도 풍부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 전체에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근육도 산소가 있어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엽산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세 가지 라이신, 철분, 엽산이 결합하면 근섬유 복구, 산소 공급, 세포 재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렌틸콩은 조리가 가장 쉬운 콩이기도 합니다. 다른 콩들은 미리 불려야 하는데 렌틸콩은 불리지 않아도 됩니다. 물에 넣고 20분에서 25분만 삶으면 됩니다. 밥에 넣어서 콩밥으로 드시거나 수프로 만들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삶아서 간장에 묻혀서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천안의 김병수 어르신이요. 이 8가지 채소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콩을 이렇게 매일 먹어야 하나 싶으셨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셨답니다. 오후에 힘이 빠지는 게 줄었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악력도 높아지고 종아리 둘레도 1cm 늘었습니다. 2달 후엔 손자를 번쩍 안아 올리셨다고 합니다.
정말 뿌듯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이 8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실천법의 이름은 333법칙입니다. 3가지 숫자입니다. 첫 번째 3은 하루 3끼입니다. 단백질을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끼에 100g을 먹는다고 100g이 다 근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3은 한 끼당 25에서 30g의 단백질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입니다. 60kg이시면 하루 72에서 90g이 필요합니다. 네, 3끼로 나누면 한 끼당 25에서 30g입니다. 세 번째 3은 류신 2.5에서 3g입니다. 한 끼에 최소 이만큼은 확보해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 3가지가 333법칙입니다. 네, 3끼, 한 끼 25에서 30g, 류신 2.5에서 3g. 어렵지 않죠? 그러면 실제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단부터 보겠습니다. 두부찌개 한 그릇에 검은 콩밥 한 공기입니다. 두부 150g에 단백질 약 11g, 검은 콩밥 한 공기에 약 10g, 여기에 계란찜이나 멸치볶음을 더하시면 총 25g 이상이 됩니다. 특히 두부는 대두로 만든 거니까 류신도 풍부합니다. 아침부터 근육 합성 스위치를 확실하게 켜는 겁니다. 점심에는 렌틸콩 샐러드와 에다마메입니다. 렌틸콩을 삶아서 방울토마토, 오이, 양상추와 섞으세요. 여기에 에다마메를 한 줌 더 얹으세요. 렌틸콩 100g에 22g, 에다마메 50g에 6g, 총 28g이 넘습니다. 라이신으로 근섬유를 복구하고 이소플라본으로 회복 속도를 높이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만드세요. 저녁에는 콩나물국과 익힌 대두 반찬입니다. 콩나물국 한 그릇에 약 8g, 삶은 대두 80g에 약 14g. 여기에 생선구이나 계란찜을 곁들이시면 충분히 25g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콩나물로 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단백질은 확실하게 챙기는 겁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강낭콩이나 핀토를 삶아서 조금씩 드세요. 오후 3시쯤 한 줌 정도면 저녁까지 에너지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두는 어떻게 드시냐고요? 아침이나 점심에 숙주나물 무침을 반찬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숙주나물이 바로 녹두 발화채소니까요. 녹두죽을 아침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날에는 녹두죽 한 그릇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콩을 먹다 보면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콩을 하룻밤 물에 불려두세요. 불린 물은 버리고 새 물에 삶으세요. 삶을 때 나오는 하얀 거품도 걷어내세요. 그 거품에 소화가 안 되는 당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일주일에 걸쳐 서서히 양을 늘리면 장이 적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장, 근육, 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콩들이 여러분의 근육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장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장, 근육, 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쁘면 근육도 나빠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장 속에 나쁜 균이 많으면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근육으로 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합성이 잘 안 됩니다. 마치 공장이 돌아가도 원자재 공급 라인이 막혀 있으면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콩 종류들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바로 장내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균이 많아지면 독소 생성이 줄어들고 근육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그제야 근육 합성이 원활해지는 겁니다. 콩 한 가지가 단백질 공급과 장 건강 개선이라는 2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치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장 속 좋은 균을 더욱 늘려줍니다. 콩나물국에 잘 익은 김치 한 가지, 아침 밥상에 두부찌개와 김치, 이게 바로 우리 전통 밥상이 왜 건강에 좋은지의 이유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밥상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활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율이 높아집니다. 운동하신 날은 운동 후 1시간 안에 콩나물국이나 두부찌개 한 그릇 드세요. 그리고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도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에 있던 근육에 아침 일찍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공식 질병입니다. 70세 이상에서 사망 위험을 4배 이상 높이는 무서운 병입니다. 낙상, 골절, 당뇨 악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혼자 생활하지 못하는 것, 성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으니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감소증의 세 가지 원인을 기억하세요. 단백질 합성 능력 저하, 만성 염증, 호르몬 변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공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밀도 단백질 전략이 핵심입니다. 류신으로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고 라이신으로 손상된 근육을 복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늘 소개한 8가지 채소입니다. 파리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으로 근육 염증을 막아줍니다. 7일 핀토빈은 혈당을 안정시켜 근육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6위 강낭콩은 저항성 전분으로 오후 근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5위 녹두는 87%라는 높은 흡수율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4위 에다마메는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아미노산과 이소플라본으로 근육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3위 콩나물은 발화 효소로 생체 이용률을 높이고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2위 익힌 대두는 류신 함량이 식물성 식품 중 최고 수준으로 근육 합성 스위치를 직접 댑니다. 그리고 1위 렌틸콩은 달걀의 2배에 달하는 라이신으로 손상된 근섬유를 복구하는 능력이 최고입니다. 다섯 번째, 333 법칙을 실천하세요. 하루 3끼 한 끼당 25에서 30g의 단백질, 그리고 류신이 점호해서 3g. 아침은 두부찌개와 검은콩밥, 점심은 렌틸콩 샐러드와 에다마메, 저녁은 콩나물국과 삶은 대두. 이 기본 틀만 지키셔도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 건강도 챙기세요. 콩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지키고 좋은 장 환경이 근육 합성을 돕습니다. 김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이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얻으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주변에 근육이 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내일 아침 두부찌개를 끓여볼까요? 마트에 들러서 렌틸콩을 사볼까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김병수 어르신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한 달 후, 2달 후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의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손자 손녀를 번쩍 안아 올리는 그날까지, 계단을 가뿐하게 오르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제대로 챙기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어떤 콩부터 시작하실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